이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세컨 앤 식스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김민준이고요. 오늘도 류재경 PD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도 이제 일단 지난 방송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드래프트 1라운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방송에서 일단 16번까지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17번부터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으로 지명이 된 선수가 바로 이제 오클라호마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 CD 램 선수입니다. 이 CD 램 선수가 드래프트가 되자마자 이진만 의원이 굉장히 신이 나셔서 카톡을 하셨더라고요. 상상도 못했던, 기대도 못했던 픽을 이제 댈러스가 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너무 신나서 날뛰고 있다고 꼭 이 All About NFL 시청자분들께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베스트 픽을 했을 때 17번 픽 밸류에서 뽑을 만한 디펜시브 엔드나 코너백이 이제 없어서 어떤 선수를 뽑아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드래프트에 있는 최고의 와이드 리시버 중 한 명이 이 17번까지 내려와서 굉장히 기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레이더스가 좀 예상 외 픽을 하는 바람에 시드램 선수가 일단 17번까지 내려온 것 자체가 좀 많은 분들 간의 예상과는 다른 어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17번 픽에서 이 CD램을 뽑을 수 있어서 굉장히 댈러스는 좀 이득을 많이 봤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 바탕에는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이제 얘기했던 나이너스의 어떤 정책, 강점을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한다라는 그런 정책과도 좀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이제 NFC 전통의 라이벌끼리 좀 비슷한 그 기조를 가지고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에 좀 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직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애틀랜타와는 이제 반대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제 애틀랜타는 그 자신들의 가장 필요한 포지션의 선수를 뽑는 데 집중했던 데 반해서 이제 카우보이스는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 자신들이 이제 가장 베스트 플레이어라고 생각했던 네. 이 CD 램을 뽑았습니다. 아마리 쿠퍼, 마이클 갤럽 그리고 CD 램 이 세 선수를 동시에 막을 만한 이 코너백 뎁스를 가진 팀이 NFL에 일단 많지 않다. 그리고 이 세 선수를 막으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엘리엇이 달리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진만 의원이 굉장한 기대감을 나타냈었고, 그리고 이제 CD 램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그 낮은 순위의 픽을 가진 팀에게 기회가 왔을 때 조금 걱정을 했던 건 이제 이글스의 하위 로즈만 단장이 트레이드업을 해서 이 선수를 뽑아가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이글스는 어쨌든 와이드 리시버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근데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일단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진만 의원이 굉장히 이제 행복 회로를 돌리는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그 애틀랜타와 필라델피아가 픽 교환을 해보면 어땠을까? 사실 그냥 저희가 제3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애틀랜타는 픽 다운을 해서도 이 AJ 터렐을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필라델피아는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와이드 리시버에서 이제 탑 타겟이라고 할 수 있는 CD램이 남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요 16번 픽에서 한번 교환이 일어났으면 두 팀이 좀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을까, 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결국 현실이 되지는 않았고 이 CD램은 이제 댈러스의 차지가 됐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진만 의원이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드래프트이기 때문에 이게 트레이드가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여기서도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CD램 선수에 대한 평가를 좀 살펴보면 일단은 바디 밸런스와 그 캐칭 능력이 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컴바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때 그 CD램 선수의 좀 그 기기묘묘한 그 캐칭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린 바 있었는데 네. 이 선수가 이제 카우보이스에 왔습니다. 그래서 슈퍼스타 기질이 좀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예. 그리고 이 아메리카의 팀이라는 또 댈러스와 또 궁합이 잘 맞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 선수가 이제 데즈 브라이언트의 88번을 이제 물려받았거든요. 네, 그 번호의 이 번호 값을 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진만 의원이 해줬던 얘기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선수를 드래프트에서 뽑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면 아마도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아마리 쿠퍼에게 대형 계약을 안겨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제 그 돈을 아껴서 뭐 예를 들면 바이런 존스를 잡는다거나 네. 뭐 로버트 킨을 잡는다거나 이런 좀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근데 이제 다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뭐 어쨌든 와이드 리시버지는 이제 빵빵하게 채운 댈러스니까 뭐 프레스캇에게는 좀 뭐 FA
그 연장 계약을 앞두고 좀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앞서 이진만 위원도 이제 굉장히 기뻐 날뛰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ESPN의 이제 패널이었던 마이클 어빈 네. 이분도 이제 카우보이스의 이제 전설적인 리시버잖아요. 이분도 그- 이제 굉장히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네, 데즈 브라이언트의 88번 그 전에 달았던 분이죠. 네. 네. 뭐 어쨌든 어빈, 메카시 감독, 그다음에 제리 존스 구단주, 네. 그리고 이진만 위원 모두 좀 그 행복하게 좀 웃을 수 있었던 그런 드래프트 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7번에서 이제 픽이 됐던 시드램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가 뽑았던 오스틴 잭슨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이제 USC 출신의 오펜시브 태클입니다. 일단 뭐 돌핀스의 굉장히 긴 기다림이, 긴 탱킹이 빛을 본 날이었다라고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18번 픽을 포함해서 1라운드에 무려 3장이나 가지고 있었어요. 예. 마이애미가. 근데 이제 그 19시즌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 18번 픽이 이제 사실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이제 드래프트 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즌 중에 이제 민카 피츠패트릭 선수를 이제 마이애미가 피츠버그로 트레이드를 하고 이 픽을 얻어왔는데 예. 그 트레이드를 하던 당시에는 이 18번보다는 조금 더 높은 픽이 되지 않을까. 그 초반 스틸러스가 좋지 않았으니까 네.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돌핀스가 트레이드를 했을 텐데 생각보다 그 톰린 감독이 좀 꾸역꾸역 이제 네. 승리들을 챙기면서 명장이었다. 네, 사실 이 18번 픽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아쉽기는 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오스틴 잭슨 선수를 뽑았는데 이 선수가 좀 이 돌핀스의 기대치에 맞는 좀 활약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구델 커미셔너가 일단은 이 선수를 뽑을 때 굿뉴스 포 투아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선수를 호명을 했었고요. 이 선수를 뽑으면서 이제 돌핀스 같은 경우는 팀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 쿼터백, 그 쿼터백을 보호하는 레프트 태클을 이제 다 뽑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 두 개를 일단은 뽑았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투아가 또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스틴 잭슨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라이트 태클로 좀 자리를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또 블라인드 사이드가 바뀌는 면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선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뭐 이제 스카우팅 리포트를 좀 살펴보니까 네. 이제 푸드워크가 좋고 이제 프로 스타일의 오펜스에서 이제 태클로 한 2년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 선수에 대한 좀 단점을 굳이 꼽아보자고 하면 그 지금 NFL 프로 레벨의 이제 패스 러셔들을 이제 상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다. 네. 뭐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스틴 잭슨 선수가 그 프로에 와서 좀 이런 벌크업 이런 거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돌핀스 같은 경우는 근래 뽑았던 1라운드 태클 중에 이제 뭐 자완 제임스라든지 랄레미 턴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뭐 그 마이애미의 이제 태클을 보는 안목을 좀 뭐 믿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 선수에 대한 뭐 좀 이제 필드 바깥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네. 그 드래프트 사실 중계도 나왔었어요. 그 이제 마지막 해를 앞둔 오프 시즌에 그 여동생에게 이제 골수 기증을 했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사실 오프 시즌 훈련을 좀 참가하지 못했고 그 대학 마지막 시즌은 그 이전의 기대치보다는 사실 조금 부진한 경기력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원인이 좀 있었다고 봐야겠죠. 이제 자신의 가족을 좀 살리기 위해 네. 좀 풋볼보다는 좀 자신의 가족을 먼저 우선시했던 이 오스틴 잭슨이고 뭐 이제 좀 시간이 더 흘렀고 이제 이 선수도 충분히 뭐 신체적으로 좀 회복할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뭐 프로에 와서는 또 이제 다시 그 이전의 기대치만큼의 좀 활약을 보여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훌륭한 멘탈을 가진 만큼 NFL에서 또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브라이언 플로레스 감독의 아들이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따봉도 하고 예. 뭐 이제 굉장히 좀 재치 있는 핸드 제스처와 이제 또 그런 미소들을 보여주면서 그 좀 긴장된 드래프트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저 아들 하면 네. 그래도 브레이블 감독의 아들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 뭐 그건 또 테네시 네. 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오스틴 잭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19번에서 드래프트가 됐던 제이먼 아넷 선수입니다. 워이어 스테이트의 이제 코너백이고요. 이 픽은 이 칼릴 맥 선수가 레이더스에게 남기고 한 유산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원래 시카고의 픽이었는데 요 칼릴 맥을 트레이드하면서 사실 1라운드 2장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 두 번째 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는 좀 이제 세상에 일찍 눈을 떴습니다. 이 석 달 된
아들이 있다 그래요? 네. 뭐 그럼 분유 버프 네. 뭐 이런 게 이제 NFL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뭐 조금 더 이른 나이에 좀 책임감을 갖게 된 데이먼 아르넷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이제 이 선수는 이제 4년 차에 굉장히 좀 급격한 기량 향상을 보여주면서 이 코너백 중 네 번째로 지명이 됐고요. 당초 예상에는 이 선수가 이 1라운드감은 아니다. 2라운드, 네. 3라운드 정도에서 뽑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레이더스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앞서 뽑았던 이제 헨리 럭스 선수부터 이 선수까지 계속해서 좀 일단 세간의 기대와는 좀 다른 선수들을 좀 드래프트를 했습니다. 사실 레이더스에게 필요한 포지션이기는 했어요. 네. 이 코너백 포지션이.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넘버 3 코너백부터는 다들 이제 평가가 좀 엇갈렸었던 게 사실이고 네. 뭐 이 레이더스와 그 마이크 메이옥 단장은 이 데이먼 아르넷을 이제 좀 높게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그들의 안목을 좀 믿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이크 메이어 단장이 워낙에 이제 이 드래프트 구루 출신이기 때문에 뭐 알아서 잘 뽑았겠죠. 뭐 어쨌든 이제 세간의 기대와는 예상과는 좀 다른 그런 픽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이제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모두에서 좀 뛸 수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캐릭터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얘기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뭐 기량에 관련된 이슈들은 없었다라고 해요. 지난 시즌 드래프트에서도 레이더스가 1라운드에 그 세컨더리 선수를 한 명 뽑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 선수가 사실 한 경기밖에 뛰지 못하고 시즌 아웃이 되면서 좀 아쉽게 팀에 도움이 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데이먼 아넷은 이 1년 차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9번으로 지명된 데이먼 아넷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잭슨빌 제규어스가 20번에서 뽑은 LSU 출신의 엣지 러셔 클레이본 체이슨 선수입니다. 이 픽 자체가 이제 잭슨빌이 제일런 램지를 이제 LA 램스에 보내고 받아온 픽이 되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잭슨빌의 그 수비 리빌딩 프로젝트의 2탄이라고 봐야겠죠. 네, 저희가 앞서서 9번 픽에서 CJ 핸더슨을 이제 세컨더리에 추가했고 그다음에 이제 요 엣지 쪽에 이 체이슨 선수가 이제 선택이 됐습니다. 네, 이 선수 역시도 이제 또 하나 LSU 출신의 선수가 되겠고요. 이 지난 드래프트에서 제규어스에 뽑혔던 이 조시 앨런 선수도 그랬었는데 이 클레이먼 체이슨 역시 이제 좀 다소 예상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순위까지 내려와서 이 뽑혔다라는 얘기가 좀 많았고요. 뭐 이 선수는 이제 이 4-3의 디펜시브 엔드와 3-4의 이제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두 포지션에서 모두 잘 뛸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고 잭슨빌 내에서는 이 선수가 엣지 러셔 중에 이제 두 번째로 좋은 선수다라는 평가를 내부적으로 했다 그래요. 그 앞서 이제 전체 2픽으로 뽑혔던 아마 체이스 형 다음에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엣지 러시아 포지션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사실 20번에서 그 엣지 러시아 랭킹 2위 선수를 뽑았다. 뭐 굉장히 뭐 성공적인 드래프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가 어쨌든 이제 잭슨빌 제규어스 내부에서는 이 칼라이스 캠벨 선수가 이적을 했고 야닉 은가쿠의 선수도 이제 이적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팀의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뭐 이제 사실 은가케 선수의 이탈을 대비한 이제 포석인데 네. 지금 생각보다 은가케 선수의 트레이드가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이제 만약에 잔류를 하게 된다면 뭐 팀의 플랜은 꼬이겠지만 이 엣지 러셔 풀에서는 조금 더 이제 탄탄해진다. 오히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체이선 선수의 뭐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 굉장히 스피드가 좋고 그다음에 퍼스트 스텝이 좋고 또 테크닉이 좋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서 그 이번 시즌 우승팀이었던 LSU의 이제 선수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LSU의 수비진에서도 리더 역할을 했던 선수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떤 필드에서 이제 선수단을 좀 장악하는 그런 리더십까지 좀 갖춘 선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대학에서의 마지막 2시즌 동안 발목과 무릎 부상의 이력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좀 부상 이슈들을 잘 컨트롤해야 이제 프로 레벨에서도 좀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클레이먼 체이슨 선수가 잭슨빌 제규어스의 드래프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21번째로 뽑힌 선수입니다. 제일런 레이거 선수가 되겠고요. 이 선수는 TCU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입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이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 선수도 이제 그 NFL의 수많은 이 2세 선수들 중 하나입니다.
자, 아버지가 몬테레이거라는 분인데요. NFL에서 9시즌을 뛰었던 디펜시브 태클이었고 현재 이글스에서는 이 코칭 인턴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 인연이 조금 이 선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 콜츠에서 페이튼 매닝과 함께 그 슈퍼볼 우승을 또 경험했던 분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또 뭐 이런 아버지의 발자취를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지 한번 뭐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드래프트에서 이제 이글스가 꼭 뽑아야 하는 포지션 자체가 와이드 리시버였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시드램 선수가 계속해서 픽이 떨어지고 있을 때 하위 로즈만 단장이 트레이더블 해서 올라갈 법도 했는데 그러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이 바로 다음번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에서 뽑아간 이 저스틴 제퍼슨 선수가 남아 있는데도 제일런 레이거 선수를 뽑아서 조금 말이 나왔었던 그런 픽이었습니다. 김민준 아나운서가 지금 두 가지 의문을 제시해 주셨어요. 왜 트레이드업을 하지 않았냐? 그리고 왜 다음번에 뽑혔던 그 저스틴 제퍼슨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네. 뭐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 첫 번째 트레이드업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하위 로즈만 단장의 인터뷰를 좀 보니까 그 데이 2에 뽑을 수 있는 그 드래프트 픽을 포기하는 게 아까웠다. 그러니까 이 트레이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2라운드에서 4라운드 그 사이에 이제 픽에서 뭐 최소 한 개 정도를 아마 포기를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자신은 이제 밸류를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그 해명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스틴 제퍼슨을 뽑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 우리 팀에 더 맞는 선수는 이 제일런 레이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좀 특성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 레이거 선수는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엑스 리시버,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그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서 이제 딥패스들을 좀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유형의 선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저스틴 제퍼슨은 이제 슬롯에서 뛰면서 그 자신의 잠재력을 좀 폭발했던 그런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위 로즈먼 단장이 이 두 선수를 비교했을 때 뭐 우리에게는 지금 엑스 리시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봤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좀 강점이 분명한 양 선수입니다. 일단 저스틴 제퍼슨 선수가 이 제일런 레이거 선수보다는 굉장히 꾸준한 그 좀 스테디한 선수라고 한다면 제일런 레이거 선수는 이 굉장히 폭발적인 스피드가 강점인 선수고 이 스피드를 바탕으로 이 큰 패스 한 방을 좀 노릴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픽했을 것이다라는 뭐 이런 예상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 LSU에서 뛰었던 저스틴 제퍼슨은 조버로우와 뛴 거고 이 제일런 레이거는 이제 TCU에서 뛰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스탯 면에서는 이 레이거 선수가 좀 상대적으로 이제 손해를 봤던 점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필라델피아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찌됐든 제일런 레이거 선수가 21번째 픽으로 이글스에 입단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픽입니다. 저스틴 제퍼슨 선수인데요. 이 선수 역시 이제 LSU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가 되겠고요. 이 픽 자체가 이 스테픈 딕스가 빌스로 이제 이적을 하면서 빌스에게서 받아온 1라운드 픽이 되겠습니다. 네, 그 픽으로 이제 딕스의 대체자를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제 제일런 레이거 선수가 이글스에 뽑히면서 제퍼슨이 또 22번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미네소타가 아마 웬 떡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바로 저스틴 제퍼슨을 이제 선택했던 미네소타인데 그 픽 발표 직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보면 그 로절 구델 커미셔너의 퍼포먼스 좀 기억나시나요? 그 이제 그 지명을 발표하기 직전에 이제 그 구델 커미셔너 집에 있는 그 TV에 이제 팬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 바이킹스 팬들이 이제 그 바이킹 응원 박수를 이렇게 하는데 그 구델 커미셔너 같이 좀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제 좀 한국 스포츠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좀 재미있는 문화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커미셔너 정도의 위치를 가진 사람이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실 조금 좀 부러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드래프트 시작하기 전에도 네. 야유 더 해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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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식으로 하는 것도 네. 그렇고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바이킹 박수도 그렇고 굉장히 좀 뭔가 커미셔너가 조금 더 뭐랄까 좀 이 인간적인 네. 면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젠체하지 않고 네. 좀 폼 잡지 않고 이런 걸 좀 내려놓고 팬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보기 좋았던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뭐 KBO랑 굳이 비교를 해보면 정운찬 총재가 뭐 사직구장에 가서 그 비닐봉지를 쓰고 뭐 한번 뭐 팬들과 사진을 찍는다 이런 모습 저희가 사실 좀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아, 김민도 없죠.
이 얘기는 좀 접어두고 이제 저스틴 제퍼슨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 버로우와 함께 이 최강 LSU를 만들었던 이제 1등 공신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는 사실 좀 대기만성형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ESPN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가는 당시에 이 각 선수들에 대해서 리크루팅 그 별점을 매기는 시스템이 있는데 네, 별 5개가 만점이죠. 네, 근데 이 당시에 저스틴 제퍼슨에게는 별을 1개도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저스틴 제퍼슨을 이제 소개하는 자막에서 그 ESPN의 그 진행자가 우리가 좀 사과를 하겠다 네. 이렇게 좀 유머러스하게 좀 멘트를 하면서 이 제퍼슨을 소개를 했던 바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 선수가 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크게 주목받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뭐 대학에 와서도 사실 18시즌까지는 이렇다 할 그런 이 스탯을 기록을 하지 못하다가 지난 시즌에 대폭발한 선수입니다. 이 저스틴 제퍼슨이 19시즌에 그 조 브레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만난 게 인생에서는 좀 큰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조 브레디와의 이제 면담에서 그 슬롯에서 뛰는 비율을 좀 높여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제안을 받았고 예. 이 저스틴 제퍼슨이 그거를 수용을 하면서 이 대학 마지막 시즌에는 이제 슬롯 리시버로 이제 주로 뛰었는데 이게 이 선수의 좀 잠재력을 이제 폭발시키는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기록을 살펴보면 15경기에서 111번의 캐치, 그리고 1540 리시빙 야드를 기록하면서 이 SEC 컨퍼런스 내에서 2위 기록을 이제 만들어냈고 네. 총 18개의 터치다운을 잡아냈는데 이건 또 이 컨퍼런스 내 3위의 기록을 냈다고 합니다. 뭐 사실 조금 무명의 선수에서 이렇게 이제 NFL 드래프트 1라운더급 선수로 이제 바로 한 시즌 만에 도약했던 이 제퍼슨이었습니다. 네.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이제 어쨌든 라우트를 굉장히 잘 타는 와이드 리시버다라는 얘기가 많고요. 그만큼 이 커크 커즌스에게 또 하나 좋은 무기가 주어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커즌스가 아무래도 이제 딥패스보다는 짧은 패스를 조금 더 이제 선호하는 선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덤 필런이 넘버원에 있고 이 저스틴 제퍼슨이 넘버 2로 이제 슬롯에서 잘 뭐 상대 수비를 공략하면 바이킹스가 이제 또 하나의 무기를 좀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바이킹스가 뽑은 저스틴 제퍼슨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23번째로 뽑힌 이 케네스 머리 선수입니다. 오클라호마 출신의 라인베커가 되겠고요. 원래는 이 뉴잉글랜드가 갖고 있던 픽이었습니다. 23번째 픽을 LA 차저스로 트레이드를 했고 2라운드 3라운드 픽과 이 맞교환을 했습니다. 그 뉴잉글랜드의 빌 벨리책 단장이 뭐 이제 그 이전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뉴잉글랜드는 사실 뭐 1라운드 뭐 탑 재능의 선수를 뽑기보다 조금 이제 후반 라운드로 가서 좀 다수의 선수를 뽑고 그 여러 명의 선수들 중에 좀 한두 명 터지기를 좀 기대하는 이런 뭐 드래프트 방식을 선호를 했는데 이번 네. 시즌도 뭐 마찬가지의 뭐 기조로 이제 드래프트 픽을 차저스에게 좀 내줬던 뉴잉글랜드였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차저스가 2라운드, 3라운드 픽을 포기를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양보다는 좀 질을 중요시한 이 픽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이제 경기장 안팎에서 모두 이제 모범이 되는 선수다라는 평가가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저스도 트레이드업을 해서 이 선수를 뽑았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뭐 가끔은 이제 뭐 미스테클이나 태클이 좀 늦거나 하는 상황이 나오기는 하지만 뛰어난 스피드와 어떤 이 활동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훌륭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가 있었고요. 좀 재미있었던 것이 이 선수가 이 지난해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이제 CPR 아시죠? 아, 네네. 그 네. 인공호흡을 하는. 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CPR 다 한 번씩은 배우셨을 텐데 이 CPR을 해서 이 한 여성분을 살렸다 그래요. 예. 대학 캠퍼스에서 이제 쓰러져 있던 분에게 이제 CPR을 해서 이 사람을 살린 바가 있고 이 CPR은 사실 저희는 군대를 다녀왔으니까 배우는데 보통이 배우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12살 때 이제 CPR을 배워서 어쨌든 이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던 이 케네스 머리 선수였습니다. 뭐 이런 좀 긴급 상황에서도 좀 잘 대처를 했다. 뭐 저희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NFL 프로 무대에서도 이런 뭐 좀 잘 적응하기를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 선수는 이제 그 차저스 홈페이지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뭐 내추럴 본 리더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 선수의 리더십이나 어떤 필드 안, 필드 바깥에서의 모습에 차저스가 좀 많이 그 좀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드업을 해서까지 이 선수를 좀 뽑기 위해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이미 그 수비 면에서 패스러시와 세컨더리에서는 이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차저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유일하게 조금 뭐 아쉬운 포지션이라고 할 만한 이 인사이드 라인베커까지 뭐 보강을 했으니까 뭐 차저스의 수비는 한층 더 탄탄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LA 차저스가 뽑은 케네스 머리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24번째로 뽑힌 선수는 미시건 출신의 센터 시저 루이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이 뉴올리언스 세인츠에 픽이 됐는데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이제 첫 번째 픽이었잖아요, 이번 드래프트. 이 드래프트 픽에 앞서서 이 기존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션 페이튼 감독이 이 화면에 나와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좀 전했습니다. 뭐 일단 앞서 이제 완쾌가 됐다는 기사들이 있었으니까 예. 뭐 션 페이튼 감독이 좀 건강한 모습을 만날 수 있어서 저희도 이제 기분 좋았습니다. 사실 이 세인츠에게 필요했던 거는 이 와이드 리시버 아니면 라인베커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이제 오라인 쪽의 뎁스를 좀 강화했던 세인츠였고 지난 시즌에 이제 오라인의 인테리어 쪽이 좀 약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센터, 가드 이쪽이 좀 약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쪽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 선수를 뽑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 2019 드래프트에서도 2라운드에 센터 에릭 맥코이 선수를 뽑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맨은 그렇게 이제 팀들이 뭐 최우선으로 이제 뽑는 포지션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2년 연속 상위 라운드에서 이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맨들을 좀 보강하는 데 집중했던 세인츠였고 네. 뭐 이제 앞서도 그 마이클 토마스에 이어서 좀 도와줄 만한 넘버 2 리시버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션 페이튼 감독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선수가 이제 1년 차 때는 가드를 봤다 그래요. 그러면서 2학년에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센터로 포지션을 변경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둘 다 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센터로 뛰고 있는 에릭 맥코이 선수가 가드로 가고 이 선수가 센터로 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에릭 맥코이 선수가 센터로 계속 뛰고 이 선수가 가드로 가는 그런 그 가능성도 있겠죠. 뭐 이제 그 오프 시즌 훈련을 통해서 그 두 선수가 이제 최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각자의 자리를 좀 정해줘야 될 것 같고 네. 뭐 이 루이즈 선수의 드래프트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실 보통 다른 1라운드 선수들은 뭐 다들 좀 기뻐하는 리액션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이렇게 막 환호하고 막 기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 루이즈 선수는 뭐 굉장히 좀 감정이 북받쳐서 좀 서럽게 우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근데 네. 그게 좀 저의 마음을 좀 짠하게 했었고 뭐 ESPN에서 얘기했듯이 그 아버지가 사실 좀 이른 나이에 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루이즈 선수도 좀 그 아버지가 좀 생각나서 조금 더 이제 그런 눈물을 보였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24번째로 1라운드에 뽑힌 이 시저 루이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